한솔케미칼에 대해서 질문이 올라와서 오늘은 한솔케미칼에 대해서 볼 건데, 올해 주가는 한솔케미칼이 7%밖에 못 올랐습니다. 반도체 기업이랑 2차전지가 올해 들어서 주가가 굉장히 잘 가는데 한솔케미칼은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2013년도부터 10년 동안 주가 차트를 보면 한솔케미칼은 2020년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그 후로는 지금 별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이고요. 사실 한솔케미칼은 이익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에요. 2013년도랑 2015년도 뭐 요때는 그렇게까지 이익이 많이 늘어나지 못했지만 2015년도부터 해서 이익이 꾸준히 늘어났다가 최근 들어서는 조금 많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시황이 별로 안 좋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감산을 하고 있고 이번 삼성전자는 낸드 쪽으로 감산을 한다 그랬었죠. TSMC도 AI 반도체 쪽으로는 수요는 괜찮지만 AI를 제외한 기존의 서버나 IT 수요는 별로 안 좋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동률도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 좋게 나타나기는 힘들겠죠. 그리고 소재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랑 다르게 반도체 업황이 확 좋아질 때 드라마틱하게 실적이 개선되는 느낌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경기가 안 좋을 때, 경기가 좋을 때, 그러니까 경기 흐름을 타지 않고 반도체 소재는 실적이 꾸준히 우상향을 하는 그런 차트를 그려요. 좀 좋게 말하면 실적이 안정적인데 좀 안 좋게 이야기하면 반도체 업황이 확 개선이 될 때 그때 주가 퍼포먼스는 좀 상대적으로 약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른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AI, 뭐 HBM, DDR5 이런 쪽으로 기대감에 있어서 주가가 갑자기 급상승을 했는데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뭐 주가가 확 오르고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이는 실적이 그거를 증명을 하고 있죠. 2017년도, 18년도 그때가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었는데 그때도 한솔케미칼 실적은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성장을 하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실적이 꾸준히 우상향을 하긴 했어요. 마진도 최근에는 15%대 정도로 확 내려왔습니다. 마진이 꾸준히 우상향을 하다가 지금 최근에도 마진이 그렇게까지 뭐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년 그때는 반도체 업황이 확 개선이 된다 그러니까 그때는 좀 뭐 마진도 개선이 되고 영업이익도 다시금 살아날 수 있기는 하겠죠. 한솔케미칼의 재고 자산을 보면 2년 전에 거의 600억 정도 있었던 게 작년도에 1250억까지 거의 2배가량이 증가했습니다. 사실 기업이 매출이 늘어나면서 재고자산이 늘어나는 거는 뭐 당연한 수순인데 재고자산이 2배만큼 늘어나면 매출도 그만큼 늘어나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한솔케미칼은 이따 뒤에서 다시 보시겠지만 매출이 그렇게까지 늘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창고에 이렇게 많이 쌓아놨는데 실제로 매출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못했다는 게 수요처 입장에서 좀 감산을 발표했다거나 아니면 가동률이 많이 늘어나지 못한다거나 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지금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보여주고 있죠. 한솔케미칼의 매출액을 보면 2년 전에 거의 한 6천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8,850억 정도가 나왔어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재고자산은 2배가 늘었는데 매출액은 2배가 늘어나지 못했어요. 이 부분만 보더라도 최근 들어서 한솔케미칼은 그렇게까지 상황이 좋지는 못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솔케미칼의 가장 큰 장점, 한솔그룹은 범삼성가죠. 이병철 회장의 아마 장녀일 거예요. 그 장녀가 이제 결혼을 해서 그 아들들이 이렇게 꾸준히 이 한솔그룹을 이끌고 있는데 조동혁 씨가 아마 한 3세? 그러니까 이재용 씨랑 같은 학년일 거예요. 이 조동혁 회장이 지분을 11.65% 가지고 있어서 범삼성가로서 수요처는 어찌 보면 좀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한테 반도체용 가산화 수소를 납품을 하고 있고 이게 국내 기준으로 한 70% 정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매출처가 있다는 거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솔케미칼은 최근 들어서 LNG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과산화수소가 LNG로 만들거든요. LNG 원재료 가격이 하락을 하면 그만큼 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만큼 고정비가 많이 늘어났고 그러니까 유형자산을 많이 쌓은 만큼 감가상각비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고 인건비도 무시를 못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반도체 업황이 확 개선이 돼야 한솔케미칼 실적도 확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키움증권에서는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한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한솔케미칼은 대표적으로 정밀화학, 전자 및 2차전지 소재, 제지 환경 제품 이런 쪽으로 매출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큰 매출 구성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전자 및 2차전지 소재랑 정밀화학 쪽입니다. 정밀화학은 과산화수소, 반도체 쪽으로 이게 납품을 하고 있고
2차전지 소재는 뭐 바인더나 최근 들어서는 음극재용 실리콘 활 물질에 납품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2차전지 쪽으로 매출처를 확대한다라는 긍정적인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양극재 대비해서는 이익 성장 폭이 확실히 좀 늘어나는 감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양극재는 뭐 매년마다 갑자기 뭐 2배 성장하고 이런 기업이 있는데 한솔케미칼은 그렇게 매출 성장에 있어서 확 늘어나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연간 기준으로 보더라도 뭐 그렇죠. 그래도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래도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재료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한솔케미칼은 최근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배터리 쪽으로도 사업을 다변화하고 있는데 지난 6월 21일에 한솔케미칼은 850억 원 정도 들여서 전북 익산의 실리콘 탄소 복합재 계열 음극재 공장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음극재도 2차전지 소재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쓰이다 보니까 이쪽으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에코프로비엠이랑 포스코 케미칼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굉장히 잘 갔는데 한솔케미칼도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는 그런 기대감도 가지고 있으면서 2차전지 쪽으로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확실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배터리용 특수 테이프 전문 기업인 테이펙스를 인수했던 만큼 2차전지 쪽으로 조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솔케미칼에서 이 점이 가장 우려스럽긴 한데 PER, PBR이 그렇게까지 싼 편은 아닙니다. 올해 기준으로 PER이 한 18.66배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 PBR은 2.57배입니다. SK하이닉스 PBR이 1.5배죠. 삼성전자 PBR보다도 한솔케미칼 PBR이 더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솔케미칼 영업이익률이 진짜 뭐 비교 불가능하게 그렇게까지 높냐 또 그런 거는 아니에요. 원래 한 25% 정도 영업이익률이 나오다가 올해는 한 18.83% 정도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리노공업 같은 기업은 거의 한 40% 정도 영업이익률이 나와요. 그래서 한솔케미칼이 진짜 탄탄한 수요처를 가지고 있고 2차전지 쪽으로도 사업을 좀 늘리고 있고 좀 안정적인 기업이긴 하지만 이게 좀 애매하다. 진짜 독보적으로 앞으로 오를 수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좀 증명을 해야 되는 데이터가 많을 것 같아요. 뭐 영업이익이 갑자기 확 늘어난다거나 2차전지 쪽으로 갑자기 매출이 더블로 증가한다거나 이런 데이터를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도체 업황이 꺾일 때 2021년도 대비해서 2022년도가 갑자기 이렇게 좀 실적이 안 좋아졌고 올해도 실적이 그렇게까지 좋을 거라고는 보이지가 않고 있죠. 소부장 업체 중에서 소재가 그래도 좀 경기 흐름을 안 타면서 안정적인 매출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가 퍼포먼스가 갑자기 확 뛰어난다거나 이런 거도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솔케미칼 뭐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긴 하지만 최근에 해성 DS나 아니면 SK 하이닉스나 대덕전자 이런 기업들처럼 그렇게까지 주가 퍼포먼스가 좋을 거라고는 지금 당장은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아요. 한솔케미칼을 투자한다 그랬을 때는 좀 장기적인 그런 흐름을 보고 투자를 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PER, PBR이 그렇게까지 싼 기업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OCI도 한솔케미칼과 같이 과산화수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OCI가 인적 분할을 했죠. OCI 홀딩스는 태양광 폴리실리콘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 OCI 신설회사는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이랑 과산화수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OCI는 반도체용 과산화수소를 세계 낸드플래시 시장 3위 업체인 일본 키옥시아에 공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OCI도 한솔케미칼처럼 2차전지 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폴리실리콘이랑 과산화수소 사업을 하고 있는데 OCI 신설회사가 한솔케미칼보다 밸류에이션적으로는 더 싸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OCI 이번 2분기 실적이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 378억이 찍히는데 이게 뭐 한 곱하기 4해서 단순 비교해보면 시가총액이 9,600억이니까 지금 PER이 7배가 안 됩니다. 근데 한솔케미칼은 올해 기준으로 PER이 거의 한 18배 정도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아직까지 한솔케미칼은 증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익률까지 합쳐보면 한솔케미칼이 OCI보다는 조금 더 장사를 잘하고 있는 거는 맞아요. 뭐 비용 통제를 잘한다거나 아니면 뭐 규모의 경제를 제대로 갖췄다거나 기술력이 조금 더 뛰어난다거나 아니면 사업적인 효율이 조금 더 좋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익이 갑자기 더블로 가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흐름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솔케미칼은 배당은 일단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당률이 또 높은 거는 아니에요. 1%대 정도의 배당률이 올해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한솔케미칼은 이제 산업이 화학 쪽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화학 산업 쪽으로 글로벌 기업들이랑도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미국의 듀폰이랑 다우케미칼, 독일의 바스프, 일본의 도레이 이런 기업들이랑 비교했을 때
한솔케미칼이 밸류에이션적으로 그렇게도 뭐 또 싼 기업이라고 보기도 힘들고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도 뭐 또 그렇게까지 확 끌리는 기업은 또 아니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하셔서 투자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솔케미칼의 지난 10년간 차트를 보면 갑자기 20년도 이후로 확 뛰어 올랐는데 그때가 이제 한솔케미칼이 2차전지 쪽으로 갑자기 뭐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받으면서 밸류가 엄청나게 뛰어 올랐는데 아직까지 이 밸류가 좀 높은 상태로 뛰어 있는 상태이긴 하거든요. 근데 과연 앞으로는 어떨지 요거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2차전지 음극재 바인더 그리고 음극 활물질 실리콘 요런 쪽으로 좀 매출이 확 뛰어 오른다거나 반도체가 한 번 더 슈퍼 사이클이 찾아오면서 가동률이 늘어나고 과산화수소가 잘 팔리면서 이익이 갑자기 개선이 된다거나 이런 흐름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물음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솔케미칼은 삼성전자한테 계속해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성장을 하면 한솔케미칼도 같이 성장을 하긴 할 거예요. 그래도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길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